건강에 자신하시고 네. 병원 멀리 하시는 분들은 네. 병을 키우시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병일 때부터 검진하시고 네. 관리하시고 하시는 게 큰 네. 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지금은 로봇 수술기, 뭐 레이저 수술, 네. 또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첨단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치료에 매진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비뇨의학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남성들만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소변 배출 기관에 문제가 있는 남녀 모두를 진료하는 곳이 비뇨의학과라고 합니다. 이 비뇨의학의 명의로 알려진 분이 이곳 서울성모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과장과 비뇨기암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하면은 남성의 그 말 못할 고민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이 보통 진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녀 모두 좀 다들 진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비뇨의학과는 소변을 만들어내고 배출해내는 기관인 비뇨기계와 생식과 관련된 생식기계를 다루는 과입니다. 여성의 생식기계는 산부인과에서 다루지만 네. 여성의 소변을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질병은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주로 어떤 질환으로 비뇨의학과를 찾아오나요? 가장 흔한 병은 염증이나 방광 기능장애, 또 결석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결석이요? 예, 예. 네,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다 남자, 여자 다 모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또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약간 방광염, 요실금 같은 걸 텐데요. 솔직히 이런 질환 생기면 여자들은 무조건 산부인과를 갔잖아요. 그런데 비뇨의학과에서 가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방광염이나 요실금 같은 질환은 네. 여성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병들은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입니다. 비뇨의학과의 어떤 점에 끌려서 교수님은 처음에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비뇨의학과는 네. 소위 마이너 수술과라고 하거든요. 아, 왜요? 그런 큰 수술보다는 이제 되게 작은 수술, 섬세하게 해야 그런 되잖아요. 수술 네. 위주로 하는 마이너 수술과라고 했었는데 마이너 수술과만의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도 좋았고 이제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네. 이제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은 수술, 큰 수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네. 수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소문을 듣기로는 교수님에게 진료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너무 명의시라서 소문이 쫙 돌더라고요. 아유, 과찬의 굉장히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환자였나요? 방광 암 환자였는데요.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남자분. 네,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네.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네. 참 긍정적인 분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암이 이제 재발하면서 작은 수술, 큰 수술, 네. 그리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신에 암이 전이가 돼서 네.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하셨는데요. 네. 환자분이 임종 전에 네. 제가 그때 레전트 4년 차였는데 환자분이 저를 찾으셔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환자 가족과 함께 네. 환자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이제 가족의 고통까지 네. 함께하는 게 이제 의사의 숙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진료를 하긴 하지만 저를 처음 찾아주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저를 찾아주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환자의 고민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질병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찾아오는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외우기도 쉽거든요. 네.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에 70%? 생기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기는 많이 병입니다. 생겨요? 네. 네,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이 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자주 보고 이제 그런 증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이 드시면 네. 뭐 당연히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지면 네. 방광 결석이나 혈뇨 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전립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비뇨기 종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뇨기 종양의 이제 대표적인 암이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네. 뭐 고환암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저는 특히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전립선암은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남성암 발병률 1위고요. 아이고. 사망률도 2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암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기도 하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남성암 3위 정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높아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수년 또는 네. 5년, 10년 내에는 네. 아마 남성암 1위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우,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은 전립선암은 일찍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네,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게 되면 네. 90% 이상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너무 다행이다. 비교적 이제 착한 암에 네. 속하는데 네. 전립선암 조직 검사를 해서 네.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순환암, 중간암, 예. 독한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암인 경우에는 당장 치료하지 않고 좀 지켜보다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치료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중간 정도의 암이나 독한암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전이가 돼서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지나서까지 수술을 해야 됐고 또 무조건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출혈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서 수술 시간 자체로는 1시간, 전체 마취 시간까지 합하면 2시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고 또 수술 결과도 예전에 비해서 합병증이 훨씬 적은 그런 안전한 수술로 바뀌었습니다. 전립선에 뭐 토마토가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서양 속담에 네. 토마토가 빨개지면 네. 의사의 얼굴이 하얘진다. 이런 속담이 예,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네.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병이 안 걸려서 의사가 굶어 죽는다는 뭐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특히 이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립선에 좋은 음식의 대표적인 네. 게 토마토, 네. 그다음에 콩, 네. 그다음에 섭취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미량 원소 중에 하나인 네. 이 셀레늄이라는 걸 셀레늄. 섭취하면 네. 전립선암 예방에 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장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아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암이 진행된 후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신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네. 옆구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소변에 네. 피가 나거나 아, 네. 아니면 옆구리나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이 세 가지 증상을 네. 신장암의 대표적인 이제 3대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신장암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초음파나 CT 등을 촬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정말 매년 받아야 되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정말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좀 장기잖아요. 근데 신장암에 걸리면 신장이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신장은 다행히 양쪽에 두 개가 네네. 있어서 정말로 신장암이 너무 심해서 네. 한쪽 신장을 다 전체를 절제하더라도 네. 반대쪽 신장의 기능이 네. 괜찮다면 네.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게 생존율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가급적 네. 전체를 적출하는 것보다는 네. 부분 절제, 종양만 절제를 하는 게 네. 환자 생존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다른 병원에서 신장암 때문에 한쪽 네. 콩팥을 절제를 하셨고 네. 몇 년 후에 반대쪽 남아있는 신장에 암이 또 재발했거든요. 아유, 네. 예, 이런 경우에 한쪽 콩팥을 다 절제를 해버리면 결국 네. 투석까지 하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환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네. 그때 로봇 수술로 종양만 절제를 하고 남은 신장 기능이 다행히 잘 하셔서 네. 현재까지 투석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나. 근데 사실 이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겠지만 이 비뇨기관은 혈관이랑 신경이 얽혀 있어서 수술 같은 경우가 정말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 전립선은 좁은 골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주변에 네. 혈관, 신경, 중요한 근육들이 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만을 절제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절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립선을 떼낸 자리에 네.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정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인데 네. 다행히 로봇 수술을 통해서 최근에는 전립선암 수술이 예전보다 많이 쉬워진 편이고 그다음에 신장암은 온몸의 피를 신장에서 걸러주는 기관이기 네. 때문에 대동맥과 대정맥과 연결이 돼 있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네. 신장암 수술하기 위해서는 네. 이 대정맥과 대정맥과 연결된 예. 이 동맥정맥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부분 절제술 네. 이 수술은
오히려 전체를 적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수술이 나오면서 예전보다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뇨기 분야 복강경 수술 경험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의사로 꼽히신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로봇 수술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로봇 수술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시다고요? 서울성모병원 개원 당시 로봇 수술기가 들어왔을 때 네. 저는 그 당시에 미국 연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귀국해 보니까 네. 로봇 연수 프로그램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때 못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수술방에 좀 부탁을 해서 네. 수술 하나가 끝나면 네. 전원을 끄지 말고 놔두라고 한 다음에 네. 제가 가서 이제 로봇 수술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고리 옮기는 거, 그다음에 혼자요? 꿰매는 거, 네. 봉합하는 거 이런 로봇 수술 네. 작동법을 좀 익힌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숙달이 됐지만 네.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때 했던 게 네. 엄지손톱만한 종이를 잘라서 로봇 수술기로 예. 그 로봇 수술기로 보면 10배 정도 확대돼서 보이거든요. 네. 그때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엄지손톱만한 종이로 종이학을 접는다고요? 네, 지금 계속 엄지손톱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 손으로는 접을 수가 도저히 없죠. 접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로봇 수술기를 이용해서 네. 그 종이학을 이제 2마리를 접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첫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로봇 수술 전에 얼마나 또 많은 수술 경험이 있는지가 또 합해져야지 또 그게 가능하겠네요. 로봇 수술을 제가 쉽게 시작을 네.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많은 이제 복강경 수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 환자를 매일 만나시겠지만 근데 부산에서 올라온 환자 때문에 고민 끝에 시행한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술이었을까요? 신장암의 혈전과 종양이 네. 대정맥까지 퍼진 환자였거든요. 이제 대정맥까지 퍼진 경우에는 네.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네. 이 수술을 하려면 네. 반드시 개복을 해야 됐고 네. 그다음에 저희과 단독으로 수술이 안 됐거든요. 네. 혈관외과, 간을 제치는 외과, 네. 흉부외과까지 도움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네. 수술이었는데 이 환자분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한테 네. 개복하지 않고 수술해달라고 좀 환자분이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저도 고민을 좀 많이 네. 했는데요. 네. 그 환자 전까지 네. 신장 정맥까지 혈전이 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정맥 직전까지 간 환자들은 수술을 복강경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정맥까지 간 경우에도 한번 시도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네. 있었는데 너무 위험한 수술이니까 네. 그동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됐을 것 같아서 네. 그럼 한번 해보자고 환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몇 주간 정말 네. 잠이 안 올 정도로 예. 걱정이 많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을 안전하게 네. 끝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네. 다른 논문이나 네. 수술 영상들도 참조를 하고 네. 그 각 단계마다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수술했는데 네.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네. 그 수술방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네. 정말 초긴장 상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수술했는데 네. 정말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서 진짜 이거 개복 네. 안 하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분의 그 정말 수술 후에도 너무나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홍성우 교수님께서 정말 그 복강경으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성공을 했으니까 그 환자분은 너무나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네. 제가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먹은 이유가 네. 수술하지 않고 지내다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 혈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럼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심장을 통해서 폐로 퍼지고 아이고. 온몸에 혈전이 퍼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숨을 못 쉬거나 네. 머리에 퍼지면 이게 중풍이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가급적이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환자분이나 환자분 가족들도 네.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네. 모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일이 제 직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하는 장면을 다른 의사들이 보고 저렇게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왜 하느냐, 저거 하다가 제 생명을 환자의 생명과 맞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수술이 잘 되었을 때 환자와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외국의 의료기술을 참관하러 가신 건데도 오히려 외국 의사분들한테 뭔가 자문을 해주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일은 또 어떤 일인가요? 예, 제가 네. 5년 전에 미국 UCLA에 네.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3개월 가 있었는데요. 그냥 쉬셔도 되는데 또 그걸 하셨어요. 네, 그 미국의 네. 의료 기술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네. 더 다양한 치료법이나 네. 그런 의료 기술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UCLA에 갔는데 그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네. 하루에 2건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전 많이 하나, 하는 건가요? 오후에 하나.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서도 네. 하루에 로봇 수술을 4건을 했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계셨네요. 네, 저희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기 수술을 이제 보면서 네. 거기에 있는 의사들하고 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했던 네. 전립선암, 신장암, 네. 이제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네.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술들을 보여줬더니 오히려 놀라셨어요? 거기 의사들이 예. 너무 이제 놀라면서? 네, 놀라시고 네. 어쩜 이렇게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는지 네, 네, 네. 역시 네. 수술 기술에 관한 건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구나 그렇게 그렇죠. 느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환자에 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키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시나요? 제가 의대 입학할 때 네. 입학식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사의 무지는 죄악이다. 그 의미는 네. 의사의 손에 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의사로서의 이제 보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입니다. 비뇨기 질환으로 좀 몸고생, 마음고생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 진료를 할 때 사실 가장 무서운 분이 네. 나는 평생 건강해서 네. 병원 신세 안 졌고 이번이 정말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건강에 자신하시고 네. 병원 멀리 하시는 분들은 네. 병을 키우시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병일 때부터 검진하시고 네. 관리하시고 하시는 게 큰 네. 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다행히 예전에는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지금은 로봇 수술기, 레이저 수술, 네. 또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첨단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치료에 매진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우리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만 바라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일어날 그 행운이 사실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밑바탕이 되는 것임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네.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어바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